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 GKS 10.8V와 지하로 10.8V를 이용해서 강마루 한 장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GKS 10.8V로 강마루 한 장을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커팅을 하는 이유는 주변 마루를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마루를 뜯어내기 위해서고요. 보시다시피 양쪽 사이드를 45도 각도 정도로 해서 네 곳을 커팅을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길게 두 줄을 내서 최종적으로 가운데 마루 한쪽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커팅을 해줍니다. 사이드는 최대한 그 기퉁이 끝까지 커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강마루 같은 경우는 필름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커팅할 때 약간 걸리는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커팅을 할 때 대부분 쉽게 쭉쭉 잘려 나가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옆마루까지 잘리지 않도록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커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GKS 10.8V가 나름의 그 집진기가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분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먼지가 톱밥가루가 그렇게 멀리 비산되거나 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에 커팅하고 나서 주변을 쓸어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부터 먼저 마루를 뜯어내주고요. 양쪽 사이드를 뜯을 때는 발로 그 옆에 마루를 좀 눌러주면서 들리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루가 되게 잘 뜯기는 편이에요, 이 현장 같은 경우. 그래서 보다 쉽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마루 철거 및 교체를 직접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결과물이 결코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생각보다 힘들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시고 나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작업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마루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차라리 비용을 좀 지불하시더라도 작업을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도 그렇고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마루를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사이드에 남아있는 그 본드 덩어리라든지 나무 조각들을 1차적으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빗자루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 주변에 떨어지는 나무 조각이나 본드 덩어리 그리고 돌 조각들을 쓸어주시는 게 작업하면서 주변부 마루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쓸어주시고 정리해주시는 게 중간중간 좋다고 보고 있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야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폐기물 마대를 따로 구매하셔서 버리셔야 될 거고요. 자, 이제 1차적인 철거가 끝났습니다. 폐기물도 정리를 했고, 이제 청소기하고 빗자루를 이용해서 주변 잔여물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가끔 댁에 있는 청소기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필터가 금방 수명이 짧아지고 또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4인치나 2인치 그라인더 샌딩기로
돌려서 이제 잔여물들을 제거를 하는데, 여기는 시멘트 자체가 본드가 시멘트 표면을 잡고서 같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크래퍼로 밀어주는 걸로 이제 표면 정리는 마무리를 합니다. 칼날이 있는 스크래퍼나 그라인더 혹은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그만두시고 다른 분들에게 작업을 의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전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청소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빗자루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빗자루질하고 청소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지하로 10.8V를 이용해서 홈 부분이죠. 홈 부분에 남아있는 본드 조각들, 그리고 마루 조각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저거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마루를 시공할 때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또 홈 부분이라든지 촉 부분의 단차가 없어집니다. 본드 바르기 전에 모든 작업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결과물도 마감도 훌륭해집니다. 자, 이제 지하로 10.8V로 정리를 끝냈고,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공을 해도 되지만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배울 때부터 마루 조각을 이용해서 촉을 미리 껴봐서 확인하는 걸 버릇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까 잘라둔 게 여기 있네요. 껴보고 쭉 당겨 봅니다. 매끄럽게 이동을 하면 촉 정리가 잘 된 거고요. 이때 촉을 껴보면서 단차가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철거 및 정리는 모두 끝났고 자재를 확인하는데, 자재가 약간 길어요. 그래서 촉 부분의 끝부분, 이 부분을 톱날로 살짝 갈아 가지고 길이를 좀 줄여줍니다. 가는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얼마 정도를 갈아야 될지를 체크하시면 더 좋고,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벌써 여러 장을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길이를 알고 있어서 그냥 했고요.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연필로 체크를 하셔서 그 길이만큼 그어주고 갈아주시면 더 나을 겁니다. 끝부분도 사포로 살짝 문대줍니다. 길이가 길면은 시공을 했을 때 끝부분이 올라타서 마감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길이 체크하고요. 자, 자재도 준비가 됐습니다. 시공용 본드를 바르는데 오늘은 틴투스 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끔 동영상을 보면, 유튜브 등을 보면은 시공하실 때 작업자분께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도 실리콘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을 제 선배들이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작업자라면 실리콘보다는 시공용 본드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실리콘을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재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간접착제를 바닥면에 홈 부분 이쪽에 발라주고요. 이제 촉이 들어가는 부분 끝에서부터 먼저 마루를 껴주고 안쪽으로 쳐서 끝까지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밀어서 넣고 고무망치로 톡톡톡톡 때려서 잘 끼워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단차가 지는지를 손으로 체크를 하시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여기는 워낙 깔끔하게 돼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